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귀 기울여서 집중해주세요.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디어 속 왜곡된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기억나는 피임약 광고가 있나요? 20살의 사랑은 걱정이 너무 많다. 첫 데이트, 첫 키스, 그리고 멋땡론. 이제 사랑의 걱정이 줄어든다. 에스트로겐을 3분의 1 줄인 내 몸에 부드러운 나의 첫 번째 피임약 멋땡론. 대표적인 피임 광고 중 하나입니다. 멋땡론, 센땡데이 등 많은 피임약들이 있는데요. 피임약 광고를 유심히 보면 당당히 일하는 여성, 분홍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가 대부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 피임은 여성의 전유물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피임약 광고들은 피임약을 믿고 안심하고 성행동을 해라 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데요. 피임약은 실제로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죠. 광고에는 이를 소개하지 않고 광고 하단부나 또는 보이지 않은 글씨로 장기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 혈전, 질출혈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기만 하죠.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데도 피임약은 산뜻하고 아름답게만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피임약의 부작용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 젊은 여성들이 실제로 수없이 존재합니다. 광고,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를 접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맞서 대처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미디어 속 왜곡된 성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 숨겨진 성문화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중요해지고 있는 주제죠.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와 리터러시의 합성어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미디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미디어를 비판하는 역량,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교실에서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교과 관련 정보를 찾고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는 학생들을 보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어요. 학교 내에 온라인 스튜디오가 생기기도 하고 전 교실에 와이파이가 설치되고 태블릿, 구글, 크롬캐스트, 공유기, 화상카메라, 3D 프린터 등 디지털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구축될 거라 예상됐던 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면서 너무나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쏟아지는 미디어 속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각종 사이버 폭력, 음란물 등 다양한 위험에 여러분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우리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과 더 나아가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게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운다는 건 많은 정보 속에서 좋은 정보, 좋은 미디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 습득한 정보를 토대로 비판적,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성문화가 포함된 광고를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볼까요? 선생님이 눈여겨본 광고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광고 속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직도 미끌거리는 남자를 위해 이 세상 개운함이 아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광고 문구인데요. 남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다음 장면은 상의를 탈의하고 이 세상 개운함이 아니다 라고 남자 배우가 외치고 있는데요. 무슨 광고 같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스킨 광고였습니다. 스킨을 바른 후에 개운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광고에서는 옷을 벗은 남자가 샤워를 하는 장면으로 개운함을 표현했는데 얼굴을 부각시켜 광고하던 일반적인 스킨 광고와는 다르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시청자들이 몸과 외모에 관심을 갖도록 조장을 하고 남성을 성상품화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죠? 게임 캐릭터를 관련해서 사례로 들고 싶은데요. 삼국지 PK라는 게임은 광고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이 게임은 중등급으로 분류된 게임인데 중등급은 원래 12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분류를 말해요. 이 게임 광고에는 권력과 여색을 즐겨라 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자와의 육체적 관계, 남성의 눈에 비치는 여성의 아름다운 자태를 뜻하는 단어가 써있는 광고 문구는 이 게임을 주 대상층인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에 전혀 맞지 않아요. 다음으로 또 왕비의 맛이라는 게임도 있는데요. 여기에 게임의 광고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위인 집결지, 다양한 맛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써놓고 여성 캐릭터의 장기맛, 딸기맛, 레몬맛, 복숭아맛 등을 표현을 했는데요. 여성을 맛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성을 먹는 것에 비유하여 성상품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역시 만 15세 이상인데 게임 내용과도 관계없는 이런 선정적인 광고라니 정말 부적절한 광고입니다. 결국 이 광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임과 관계없는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등급에 맞지 않는 광고를 하고 성상품화를 부추기고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를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른 아이들도 볼 수가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광고를 접했을 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 속 왜곡된 성문화가 어디에 숨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광고, 게임, 음악, 예능, 뉴스, 웹툰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장면과 글들이 포함된 경우를 정말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광고, 게임, 음악, 예능, 뉴스, 웹툰 속에서 여러분들이 본 성 역할 고정관념과 왜곡된 성문화를 찾아서 한번 활동지에 적어보세요. 광고, 게임, 음악 등 미디어 속 왜곡된 성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화면에 쭉 선생님이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남녀 간의 차별, 혐오 문화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이 이렇게 상품화되고 성적 대상화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성상품화와 성대상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녀린 여자, 남자가 여자를 공주처럼 받드는 모습을 보면 아, 여자는 저렇게 남자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을 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여자는 행복한 거구나 라는 잘못된 관념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또한 남자가 여자에게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 남자다운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나아가서 성희롱, 성폭력이 정당화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성상품화와 성적 대상화의 개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성상품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을 뜻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시계, 액세서리, 물, 전기 등이 모두 다 상품입니다.
모든 상품에는 가격이 매겨집니다. 즉, 성의 상품화라는 것은요, 인간의 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 그 자체 또는 성과 관련된 것을 판매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에 성적 이미지를 부여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죠. 유튜브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 보면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썸네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상품의 예시는 무엇이 있나요? 성적 대상화는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계없이 인간을 감정 없는 물건이나 사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성적 대상화나 성상품화는 성적 불평등을 조성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성적 대상화, 상품화는 성매매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랑을 전제로 한 성의 본질적인 의미를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빈칸 속 노랫말을 생각하며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보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아래처럼 노랫말을 준비해보았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대중가요로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들의 저작권도 지켜줘야 하니까 선생님이 기존의 노래에 약간 변형을 한 노래 가사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빈칸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같이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악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음악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금방 마음을 열면 안 돼. 요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디어 속 왜곡된 성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젠더 감수성에 영향을 주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둘째, 성상품화는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성 역할을 왜곡을 하다 보면서 성차별적인 문화까지도 형성하게 된다. 네 번째, 성행동을 모방하여 우발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을 합리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성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입니다. 앞에서 미디어 속 왜곡된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우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음악을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아니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들의 작은 노력과 비판적인 목소리가 음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김이나 작사가와 관련된 기사예요. 김이나 작사가는 수많은 명곡을 쓰고 유명한 노래의 작사를 대부분 김이나 작사가가 작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유의 노래도 몇 곡을 김이나 작사가가 작사했어요. 근데 이러한 작사가도 사과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바로 샤이니의 If You Love Her 노래 때문이었어요. 노래 가사에 꽃보다 그녀를 더 아껴줘야 돼 라는 가사를 썼기 때문인데요. 얼핏 보면 잘못된 것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선생님 들려줄게요. 꽃보다 그녀를 더 아껴줘야 돼. 남자라면 여자를 꼭 아껴줘야 한다는 것은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거죠. 사실 여자든 남자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대중들이 비판적인 관점으로 건의한 덕분에 작사가가 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어요.
대중들의 관심으로 노래 가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작성된 기사도 선생님이 사례를 들게요. 방탄소년단 노래인데요.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죠?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 미스라잇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명품백을 쥐기보다는 내 손을 잡아주는, 질투심과 시기보단 됨됨이를 알아주는 그런 너와 함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명품백을 좋아하고 질투심과 시기는 많은데 너는 그렇지 않다 라는 가사예요. 여성이 돈을 밝히는 존재로 내비쳐질 수가 있죠. 이렇게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가치를 남성의 관점에서 정의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소속사 측은 방탄소년단 가사 내에 여성 혐오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 가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대중과 팬덤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욱 다양한 가치관을 담은 문화 콘텐츠가 제작되는데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속 왜곡된 성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디어를 바라보고 성이 상품화되는 걸 경계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서 성적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번 시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의 함성을 듣고 마치고 싶었는데 원격으로 만나 너무 아쉽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